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한국전쟁, 월남전 유공자를 예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부천시는 한 달에 7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보훈 조례안이 지난 7월 부천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돼 논란이 컸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심사 속기록도 없이 보류돼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요. 9월 회기에서 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매경 의원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이게 처음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광매경 의원께서 좀 그 당시 보류됐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류가 된 것은 그 해당 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중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하겠다는 의중도 있지만 반면에 이게 어쨌든 뭐 위원장이 꺼내야 이건 다시 네.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든 안 다룰 수도 있고 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류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보류가 됐는데 그 보류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가장 선거에 영향을 주는이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이 선거 때마다 자꾸 이게 나온다. 이 조례가. 그래서 선거 때만 나오는 조례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국에 네. 이 예산이 지금 한 20억 늘어나요. 개개인에게 3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가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재정적인 이유와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서 심도 깊게 좀 더 고민을 하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좀 고민해 보자. 요게 위원회에서 예. 나온 내용이었지만 사실상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네. 예우나 그런 기본적인 다른 밑바탕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때 보류가 아니라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지금 그 양쪽의 이야기를 좀 계속 얘기할 텐데요. 일단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 7월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들어봤고요.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왜 그랬나요? 제가 직접 현장에는 네. 있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제 우리 부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이제 지원해가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제 7월에 이제 시장이 제출해서 심의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천시가 현재 한 6,2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대상자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52억, 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사망하시면 이제 15만 원을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7만 원을 이제 10만 원으로 예. 인상을 하면 3만 원 정도를 인상하자는 이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뭐 이런 특별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네. 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우리 부천시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부천시가 65세 이상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80세 이상은 더 주고 65세 이상은 덜 주고 뭐 이렇게 차등도 있다. 예.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네.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7월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9월에 통과를 시켜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예. 있으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7월 정도에 9월 정도에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류가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어 안 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서로 검토하자는 그 시각에는 뭐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견 중에 하나는 이제 시기 중에 또 네. 선거가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선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논의를 하는데 그 아까 박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제기는 건전한 문제 제기예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방식의 논의였다라면 저도 흔쾌했을 텐데 그 당시의 논의는 흔쾌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야당이 발의한 법안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거든요. 집행부 시장이 발의한 자당 시장이 발의한 그 조례였고 그거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선거의 가장 먼 날은 오늘입니다.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거에 임박하거든요. 근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어떤 복지의 선심성 예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예산들이 사실은 선거와 모든 대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뭔가를 하는 서비스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로 조례를 심사한다면 어떤 조례나 어떤 예산도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문제로 끌어들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차라리 재정의 문제라면 열악한 재정을 탓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데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국가 유공자 이 분들은 정말 그 험난한 세월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한 그 40몇 년 생활을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명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분들의 예우와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로서의 이 심사를 했어야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걸 재정이나 선거로 우리가 호도하거나 이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건 전 잘못된 발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만 예를 들면 9개 시군구는 이미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7개 시군구에서는 명예수당 플러스해서 참전 명예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우리 계신 당대표나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중요점이나 존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시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틀이라는 거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 논의가 건전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건전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약간 좀 같은 위원회지만 섭섭하고 좀 답답했던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제 저는 수당을 자꾸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이 수당은 존중하고 명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중에 보니까 이제 속기록에도 논의 과정에서 볼 수가 없는 일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잦나요? 거진 없죠. 거의 없고 만약에 속기록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좀 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의하고 논의합시다. 의견을 예, 나눕시다.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고 다시 그 우리가 예.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속기에 남겨야 옳은데 그날은 속기 자체가 다 자르고 그냥 보류입니다만 하고 방망이를 예. 두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나 그 속기 없는 순간순간에 너무나 흥분하고 서로가 이렇게 약간 좀 격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마저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속기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잘못된 일이고 그 네. 속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또 저도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밝혀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다른 지자체들의 보훈수당 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좀 정리해서 보자면 어떤 실정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아까 우리 박정선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7,200명의 예. 보훈 대상자가 있고요. 65세 이상이 5,200명이에요. 65세 대상자들에게만 7만 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의 재정의 상편에 따라 이거는 국가가 주는 수당 외에 명예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면 됩니다. 예. 근데 시군구에서 본인들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예. 안양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0만 원,
65세 그러니까 65세와 80세까지는 8만 원, 80세 이상은 10만 원을 주는데 저희도 이거에 따라서 다 논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80세 이상은 이제 6.25 참전에 들어가고요. 네. 70세 이상은 월남 참전에 들어가요. 이제 연차로 보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상자를 나이로 나누는 게 옳지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을 그냥 고령 어르신들에게 국가 예. 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걸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좀 예.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나이로 또는 참전의 종류로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령으로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차원이니까 시마다 다른 논의를 하지만 우리 시의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지방은요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자체의 그 어떤 이렇게 뭐 의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비중에 따라. 이제 차이가 좀 다른 상황에서 일단 우리도 한번 비교해 봤고요. 자, 박 의원님,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도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또 보훈수당이 기초지자체의 재량만으로 지금 모두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훈 대상자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급여 형태로 이제 네.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봐서 이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처음에는 이제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약 한 2년 전에 이렇게 보훈 대상자 이제 그 단체에서 시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의 예. 규모나 우리 부천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예. 10만 원은 지급을 해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좀 인상을 하자. 그래서 예. 우선 2만 원을 인상을 해서 7만 원으로 하고 또 이제 지금 한 2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또 맞춰서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장에 의해 이제 제출한 한 건이죠, 이 건이.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3만 원을 더 인상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예.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지급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이제 보훈 대상자들은 우리 부천시도 그분들을 예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지가 인정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도 현재 그런 정도는 네. 충분히 재정으로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네. 매년 그분들이 한 200에서 250여 명 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재정을 좀 늘려도 더 충분히 그게 감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상임위에서 갈등을 했던 내용 중에 또 공교롭게도 그 부천시 지방행정동호회 지원조례안 통과가 된 것과 비교가 됐어요. 이 내용 보면 이제 퇴직 공무원들한테 어떤 뭐 수당이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비판을 이해는 됩니다만은 핵심을 좀 그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서 이렇게 회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퇴직 공무원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체에서 지방행정동호회라고 하죠. 그 지방행정동호회에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자 할 때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호도되었던 그거 자체도 잘못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이 수당이 통과 안 된 것이 잘못이지 퇴직 공무원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리하여야 마땅한데 의중은 이거겠죠. 퇴직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거에서는 지원도 해주면서 어떻게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는 소홀히 하냐. 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9월에 반드시 다시 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조례가 나쁘다 그러다 뭐 좋다 이렇게 방향을 가서는 안 되지만 국가유공자 조례가 안 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이 조례를 논의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잘못된 것이지 어떤 조례는 좋고 어떤 조례는 나쁘고 이거는 했는데 이건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시각보다는 좀 정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 행정동호회 지원조례는 이제 상위법인 지방행정동호회법에 근거해서 작년 12월에 이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조금은 논란은 좀 있었잖아요. 네. 퇴직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이야기 같고 네. 그 퇴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그 본인들이 행정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경찰, 소방 관련해서 근무를 해서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나 경험을 실질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예. 그 이제 공권력 기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 차원에서 그 전에 본인들이 근무했을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이제 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가 먼저 이게 타당하면 검토해서 이거를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니까 한 세 단계 정도는 확인이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행정동호회 우리가 이제 조례는 제정을 했지만 올해도 지금 이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저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잘못되면 실제 공무원 퇴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될 예.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지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그 자기들이 그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아직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보조금이 지금 우리 부천시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예. 대부분이 300만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 그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 부합하다 가면 시도 그거를 제출해 줄 거고 아마 심의기관에서도 심의를 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결됐던 보류됐던 조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자, 부천 문화콘텐츠산업진흥 조례안 제가 이제 듣기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이제 협약한 뒤에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안인데 이게 어떤 중간에 핵심 좀 우려점들이 하나 생겼어요. 저 이 이야기를 좀 시간이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의원님 먼저 어떻게 될지 좀 듣겠습니다. 예, 부천시 문화산업 네. 콘텐츠 진흥 조례는 우리가 이제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선제적으로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자.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그냥 시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더 많은 네. 돈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추진해서 재원을 마련해 준 모태펀드를 이용해서 펀드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 7조에 이제 그 투자 운용 조합에 대한 지원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심도 있고 다리가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화 자산들을 지금 이제 신생 기업으로 막 나오고 있는 뭐 제페토, 메타버스 같은 이런 플랫폼 신생 기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네. 유치해서 문화 진흥위원회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래야만이 앞서갈 수 있다. 다른 데서 나오면 뒤떨어지는다. 해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거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곽 의원님께서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 말씀에 받아서 이제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한 70억 정도를 투자한 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만화산업으로. 예. 근데 그 70억으로 투자했던 그때 불안정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되고 됐던 막 이런 논란이 전반기 재문이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펀드가 얘기가 또 나오니 이 펀드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것이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펀드를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잘 되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 안전장치를 분명히 조례에 담으면 저는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근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보류된 것에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만화와 이제는 그냥 영화가 그냥 단순한 그냥 영화를 볼거리가 아닌 산업으로 재도듬하려는 과정에는 필요한 조례거든요. 네. 대신에 우려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조례 안에 분명히 들어가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9월 임시회 때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새로 나올 것 같은데요. 회기와 함께 두 분 다시 모시고 또 저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